1000에 200 내는 사람이 더 낫겠네요?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뭐 이번에는 뭐 많이 또 공부하고 가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독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고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딩 가격이 올랐을 때나 내렸을 때나 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네. 이번 주제는 임대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네.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주변 시세 임대료가 10만 원인데 내 건물이 만약에 13만 원이다. 근데 낡은 건물은 7만 원이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솔직히 쉬워요. 왜냐면은 내가 살 건물이 임대료가 주변 시세가 10만 원인데 13만 원 받고 있으면 13만 원짜리 사면 돼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근데 빌딩 시장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건물이 신축을 해갖고 주변 임대 시세가 평당 10만 원인데 13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매매 가격은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 임대 시세가 10만 원인데 내 건물이 임대료가 7만 원이다라고 하면 주변 매매 시세보다 적게,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가 저렴한데 주변 시세보다 내 건물이 낡아서 저렴한데 매매 시세가 시세대로 받거나 시세보다 비싸면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신축 건물을 지어갖고 뻔듯하게 만들었는데 주변 매매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그걸 사면 되는 거고. 답은 간단해요. 근데 빌딩 시장에서 간단하지 않는 거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평당 시세가 좀 저렴하고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평당 시세도 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좀 어르신분들이라면 신축 건물로 해서 뭐 신경 쓸 거 없이 뭐 그런 건물을 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좀 젊다라고 하면 어차피 땅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저렴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리모델에 신축해도 되니까 그런 거는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해요. 어차피 땅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니까. 근데 이 임대료가 좀 비싼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 임대 시세보다 비싼 건물은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렌트 프리를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줄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뭐 인테리어 뭐 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게 한 10월 정도 주긴 하는데 한 달, 두 달 주고 임대료를 좀 더 높게 받고 임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잘 아는 사람이 임차인하고 나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신축하고 나서 나중에 또 팔려고 해. 그러면 임대 시세를 높게 해서 야 몇 개월만 많이 내. 높게 해놓고. 네, 그렇죠. 정상적인 임차 계약 쓰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세보다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역이 남으니까. 그렇죠. 다달이 뭐 통장에 꽂히기도 하고. 사기꾼이네. 사기꾼이라고. 그거를 노린 거면 사기꾼 아닌가요? 그렇죠. 노린 거면 사기꾼이죠. 아는 사람이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임대 시세보다 높은 건물을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장사 잘 돼갖고 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신축 건물이라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뭐가 터져갖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 때 이제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를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축 건물,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 받고 있는 건물을 살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변에 뭐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이 있는데 임차인이 나갈 거라고 해서 주변보다 또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중공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잠깐만, 그럼 대형 건물이 들어올 때는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대형 건물 들어오고 나서 내 임차인하고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만약에 대형 건물이 들어왔는데 임대료를 처음에는 비싸게 부르겠지만 뭐 지금처럼 경기 사정이 안 좋을 때 좀 저렴하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임차인을 뺏어갈 수 있는지 대형 건물이. 그렇죠. 왜냐하면 임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렌트 프리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대형 건물 들어왔는데 들어올 임차인들이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해놓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라 그냥 맞출 수 없어갖고 그냥 렌트 프리 좀 많이 주고 임대료 좀 저렴하게, 왜냐면 임차를 채워야 되니까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보다 좀 비싸게 받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임차인이 주변에 개발됨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인은 뭐 비싸게 받고 있는데 2년 후, 3년 후에 임차 기간 끝났을 때 임차료를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임차료 비싼 것 때문에 좀 비싸게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임차료 뭐 시세
시세보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아고 했는데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비싸 주고 산 것보다 더 손해인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몇 억을 더 주고 샀는데. 지금 아파트는 약간 그런 규제가 있잖아요. 어떤 규제가요? 내려라. 근데 몇 프로까지만 내릴 수 있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같은 9억이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5% 이내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신축 건물은 그거에 적용 안 받는 거죠. 왜? 기존 임차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명도로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나간다 그래. 그러면 신축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처음 들어온 임차인은.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거 갑자기 빌려달라고 주인이 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임차인이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난감해진다 이거죠. 네.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없는 거야. 이거는 10%, 20%, 30%다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올릴 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판산 기준에서 9억 원 이하, 9억 원 이상은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5% 이상. 네, 뭐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주면은 나 나가겠다 이러면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그 가격에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난감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을 때는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마냥 좋아할 게 아니구나.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 나가더라도 다시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임대 높은 건물이 좋죠. 네. 근데 이제 임대료가 낮은 건물도 만약에 나가더라도 맞추기 쉽잖아요. 시세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뭐 낮은 이유가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 사람들이 뭐 짜고서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시세보다 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물을 살 때의 문제점은 은행에서 대출이 적게 나와요. 요새는 RTI라고, 이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밑에 좀 나올 텐데,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낮은 건물은 대출이 적게 나와서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파트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10억짜리인데 전세가 8억이야. 2억만 있으면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9억이야. 근데 보증금 월세가 1억에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내 돈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내 돈 8억이 들어가서 좀 저렴하게 사느냐, 아니면 2억을 들어가고 좀 비싸더라도 사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하다, RTI 때문에. 거의 똑같네요. 역전세 비슷하게 나올 때 너도 살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자가 9억 5천이나 9억에 있어. 내가 그거 살 수 있잖아요. 그 차익만 가지고. 그렇죠.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임대료가 높은 건물은 이제 RTI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고 이제 내 현금 들어가는 걸 적게 해서 매입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임대료가 적은 거는 이제 내 현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이 적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차피 현금은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나중에 신축을 하시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료라는 게 월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0에 200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6,000에 100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1,000에 200 내는 사람이 더 낫겠네요.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건 1,000에 200 내는 사람이 임대료가 훨씬 더 높아요.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대출하고 상관없다고요? 1,000에 200이 대출하기엔 더 좋죠. 임대료도 높고 대출도 더 좋고, 6,000에 100보다 1,000에 200이 더 낫다.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했다고요. 아니 뭐냐면은 보통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대출을 받는다. 하나는 보증금 1,000에 200이고 하나는 1억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보증금 제하고 9억 9천 안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거기다 감정을 받고, 탁상 감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 만약에 6억이 나온다. 1,000만 원 빼고 5억 9천이 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5천에 100 같은 경우는 10억짜리에서 만약에 6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 5천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5억 5천 받고 월세는 100만 원 나오는 거고, 전자는 5억 9천 받고 200만 원 나오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계속 헷갈리는 이게 대출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월세 그 수익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돈만은 뭐 수익률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빌딩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빌딩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치재가 많아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면은 뭐 수익률만 가지고 빌딩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빌딩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갖고 있으면 오른다. 뭐 내가 한 5년 10년 갖고 있으면 오르니까 임대 수익률이 지금이야 뭐 내가 벌고 있으니까 이걸로 쓰면 되는 거고 5년 10년에 내가 은퇴했을 때라든지 5년 10년 후에 애들이 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보통 빌딩을 매입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질 거면 솔직히 빌딩 시장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은퇴자가 아니면 웬만하면 임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시세보다 좀 저렴한 건물을 매입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빌딩 매매는 뭐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우량주에 이제 돈을 투자해놓고 오래 묵혀두고.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처럼 뭐 2배, 3배 되기는 솔직히 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단기간에 2배, 3배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5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 15만 원 해갖고 쭉쭉 올라가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내려가더라도 뭐 한정적으로 덜 내려가고 올라가도 덜 올라가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있잖아요. 약간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라는 이게 또 있어요. 있죠. 오늘은 이제 주변 임대료가 높은 게 훨씬 더 낫긴 하겠지만 만약에 시세보다 조금 비싸더라면 차라리 임대료 낮은 거에서 시세보다 좀 더 싼 거를 매입하시는 게 낫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해를 싹싹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정리가 된 편집물로 올라오면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듣는데도 그냥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제가 칠판에다가 써서 이제 딱 보여주면은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한데 여기 칠판이 현재 있나요? 칠판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